이 책의 구성을 보면은, 일단은 제가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의 구성을 보면은, 1장에서는요, 이제 순환 경제 시대가 온다라고 하면서, 이제 한계에 다다른 이제 성장의 위기, 그래서 이제 쓰레기로 가득 찬 지구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 선형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낸 그 결과 110억 통 이상의 폐기물이 지금 나왔고, 이 가운데 겨우 25%만 회수돼서 재활용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GDP, 경제 성장률을 GDP로 얘기를 하잖아요. 이 GDP와 이 자원 소비의 상관관계에 대한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GDP가 성장하는 만큼, 이 자원 소비 양이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GDP가 1% 성장할 때마다 상품의 가격은 약 2%씩 상승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제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특히 중산층이 확대가 되면서 이렇게 자원의 수요를 증가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근데 이런 추세가 금방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가속화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인구는 10년 단위로 7억 5천만 명씩 증가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현재의 성장률을 기준으로 봤을 때 2030년까지 약 25억 명의 새로운 중산층 소비자가 등장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새로운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천연자원이 많으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연자원, 또 이제 이 시장에서는 원자재라고 하는데 이 원자재를 수입해서 가공에다가 이제 수출하는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 이러한 그러니까 원자재에 의존하는 기업들은 이렇게 이제 천연자원에 관련된 이제 뭔가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경쟁에 몰입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한정된 천연자원을 가지고 가공을 해서 제품을 생산해야 하는 기업들일수록 앞으로 자원 경쟁에 이제 몰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근본적인 혁신이 없다면, 그러니까 이러한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이렇게 피 터지게 경쟁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이것을 극복할 만한 근본적인 혁신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여기서 바로 원자재에 의존하는 기업들은 결국은 그 경쟁에서 밀려서 하락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선형 생산 모델, 그러니까 자원을 채굴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그러한 그리고 이제 버리는, 폐기하는 그러한 모델을 가지고서는 더 이상 이게 지속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원자재가 부족해지는 사태,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는 이러한 사태를 우리가 이제 직면을 하면서 이 폐기물은 계속 증가를 하지만 원자재는 계속 부족해지는 이러한 현상에서는 무엇을 이제 가지고 우리가 자원을 순환시켜야 하냐? 이 폐기물, 이 버려지는 폐기물을 재활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기업의 생사가 달려있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제 어떤 그런 순환 경제의 어떤 시작은 결국은 이제 그 어떤 기업이 특히 제조업의 차원에서 봤을 때는 플랫폼 기업이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조업의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 폐기물, 버려진 폐기물에 대한 이거의 자원 재순환, 이 자원을 재순환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의 존폐가 결정되는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우리나라의 특히 제조업 강국 아닙니까?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35%가 제조업 분야에서 나온대요. 그러니까 영미권, 이게 특히 미국의 주가가 지금 계속 상승세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지지부진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제조업 기반의 한국이 지금까지는 이렇게 이제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뭐 가전이나 이제 갑자기 이렇게 이제 뭔가 이게 집에서 이 소비를 많이 하게 돼서 가전이나 노트북이나 뭐 이런 것들에 이제 소비가 많아졌는데 이게 올 6월 달인가? 그 6월 달에 피크를 찍고 그 경기 순환 지수라고 하죠. 경기 사이클 지수가 그 6월 이후부터 이제 하락세로 전환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조업 기반의 어떤 경기 사이클에 민감한, 그러니까
이 뭔가 이 제품을 이 소비를 하는 그 경향이 이제 갈수록 떨어지게 되면서 이 제조업이 내년에 가면은 아마 이제 그 하락세로 바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고점이다. 그러니까 이 지금 어떤 그 영업이익률이나 매출이 지금 고점이 아니냐. 이제 내년에는 이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예측이 되니까 주가가 지지부진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경제 구조적인 차이 때문이다. 미국은 오히려 80% 이상이 서비스업, 그리고 금융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제조업의 이 경기 사이클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러한 플랫폼 기업들이 많고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이러한 경기의 어떤 사이클을 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제조업이 되게 중심이 된 그런 그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게 이제 이 사이클을 타기 시작하면은 이제 결국은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그런 전환점이 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도 그 사이클이 좀 이렇게 하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예측이 되니까 이제 이 외국 투자자들이 이제 주식을 파는 거죠.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제 와서 우리나라가 뭐 플랫폼 중심으로 뭐 소프트웨어 강국으로 이렇게 확 전환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우리나라의 장점인 이 제조업을 이제 지금 이 제조업을 버릴 수 없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의 35%를 차지하는데 그러면 이 원자재를 수입해다가 그 원자재를 가지고 제품을 생산해서 이 중간재 부품을 만드는 그 기업들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기업들이 어떻게 앞으로 살아남겠냐는 거예요. 이 원자재 가격이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원자재가 있는 그 원자재를 가진 나라로 가서 거기서 공장을 세워서 거기서 제품을 생산하거나 아니면 두 번째 방안인 이 폐기물, 버려진 이 쓰레기들, 이 폐플라스틱들 이런 것을 다시 재활용해서 이거를 재생산해서 새로운 제품으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했을 때 이 폐기물이 새로운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또 다른 원자재가 될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서 순환 경제, 이건 결국은 ESG의 경영으로 이제 나아가는 그러한 모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ESG의 경영 철학이 바로 순환 경제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자원의 순환. 그러니까 이 버려지는 이산화탄소까지도 그걸 포집해서 그거를 다시 재판매하는 이러한 단계로 나아가는 CCUS 기술이라고 했죠. 자, 그런 식으로 앞으로는 버려지는 것들을 활용해서 그거를 자원으로 삼아서 그것으로부터 제품을 생산하는 그러한 기업이 살아남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환 경제, 그리고 순환 경제에서의 그런 비즈니스 모델. 사실 여기에는요, 제가 이제 인트로덕션만 얘기한 거예요. 여기 2장이 이제 본론인데, 2장에서 얘기하는 게 지금 순환 경제의 5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순환 공급망 모델, 그 다음에, 회수 재활용 모델, 그 다음에, 제품 수명 연장 모델, 또 공유 플랫폼 모델, 또 PAS, 비즈니스 모델. 이렇게 이제 5가지의 모델, 순환 경제 모델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즈니스에 직접적으로 적용 가능한 그 모델을 이제 연구를 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환 우위. 그러니까 이 순환 경제에서도 우위에 차지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러한 게 이제 3장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상당히 우리나라 제조업, 특히 중소기업들, 중소기업들이 이 책의 그 CEO들은 이 책을 읽어야 한다. 이 책은 꼭 읽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ESG 경영을 이제 지원하는 그런 정부라든가 또는 이제 그런 것을 가르치는 대학 기관에서도 이 책은 반드시 한 번은 읽어볼 필요가 있겠다. 이 관계자들은 이 책을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소비자들도 이 책을 읽음으로써 앞으로 순환경제 시대가 오고 지금 이미 닥쳐왔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후세들은
이러한 경제 시스템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의 자손들이 또는 우리의 후손들이 또 우리의 후배들이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이러한 순환 경제에서 새로운 기회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자원 재순환, 폐기된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재활용할 수 있고 재생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러한 어떤 아이디어를 빨리 그런 아이디어를 어떤 고안해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춘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기회를 포착한다 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뭐 지금 우리 사실 2030 청년들이 취업이 안 돼서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힘든 위기 상황에서도 어떤 이런 그 업사이클링 업체는 지금 잘 나가고 있거든요. 재생산, 이 쓰레기들을 재생산하거나, 그리고 제가 이 뉴스 브리핑에서 이 폐기물 처리 업체로 몇 개 이제 제가 기업들을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은요, 탄소 배출권을 갖게 돼요. 왜냐면 이미 버려지는 것들을 활용해서 그것을 또 새로운 가스나 새로운 에너지원을 재생산하거든요. 그러한 기업들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력, 이런 것들에 주목을 해서 또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또 우리 아이들이 그러한 어떤 우리 젊은 친구들, 2030 세대들도 대기업에만 취업하려고 하시지 말고 이러한 기술력을 가지고 미래 비전을 가지고 특히 이러한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업사이클링 할 수 있는 분야에서 노력하고 있는 그러한 스타트업이나 그러한 중소기업들도 앞으로 미래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고, 또 본인이 그러한 기술을 어떤 좀 같이 관심 있어 하는 친구들끼리 모아서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그러한 연구를 해볼 수 있는, 참 저는 그런 젊은이들이 이러한 새로운 자원 재순환과 관련된 기술을 좀 연구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기업에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스타트업을 아직 하기 전 단계 있잖아요. 그 예비 창업자 단계에서 뭐 사회적 기업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회적 기업이 좀 제가 보니까 조금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 예비 사회적 기업에 대한 그런 것도 좀 저도 좀 이렇게 한번 유심히 봤는데, 또 그 문제를 얘기하려면 뭐 한도 끝도 없으니까 일단은 스타트업이 좀 더 자유분방하고, 그러한 예비 스타트업 단계에서 이러한 자원순환에 대한 새로운 기술이 개발될 수 있는 어떤 정부 차원이든 기업 차원이든 뭔가 그러한 지원책이 나와서 그들에게 좀 지원금이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이 좀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오늘 뭐 제가 쓸데없는 얘기까지 다 했습니다. 오늘 제가 그래서 이제 이 순환경제 시대가 온다라는 책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제가 좀 오늘 흥분했네요. 자, 그러면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